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안녕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모두 별로 안녕하지 못한 그런 아주 우울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공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그리고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일단 2만여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이 조사인데요. 이게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200만 가구 정도 되니까 0.1%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하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2만 개나 되는 표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청의 조사다. 그냥 참고하고 보십시오. 이 정도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산이나 부채, 가구 구성은 24년 3월 기준,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체 가구의 자산 평균은 5억 4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이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산 평균은 5억 4천이고요. 실물 자산은 한 4억 정도, 금융 자산은 1억 3천 정도 됩니다. 가구의 부채는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순자산은 그래서 이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4억 5천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이 4억 5천.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서울에 집 한 채만 해도 얼만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제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3년 기준으로 35.5%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또 차이가 큰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39%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중에는 한 30%가 들어갔거든요. 그 30% 중에 평균 연령은 이제 한 54.9세 정도 되는 분들이 30%가 들어갔습니다. 1인 가구의 어떤 자산 규모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균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해해서 보시면 그래 그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구 평균 소득은 7천만 원,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년 대비 23년에 이제 6.3%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그에 반해서 비소비 지출, 세금이나 공적연금 등등등 이런 거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1,321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이제 이런 거 뺄 거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그러니까 소득은 5,864만 원. 전년 대비해서는 한 7% 정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들이 되게 많이 튀었었는데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됐는지 어쨌든 작년보다는 처분 가능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순자산 10억 이상이면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미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10.9%. 작년 그러니까 23년 같은 경우는 10.3%였는데 이제 0.6%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중앙값, 그러니까 이제 쭉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해놨을 때 딱 가운데 들어가는 건 한 2억 4천 정도가 순자산 기준으로 딱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 기준으로 2억 4천 정도 내가 자산을 갖고 있다, 순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겨지신다면 이건 이제 딱 중간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10%의 이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 순자산의 44.4%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1%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힘든 약간 어려운 이제 구조로 자꾸 가는 거죠. 총 자산 중에 실물 자산이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 감각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자산 중에 75.2%, 작년보다는 한 0.9% 정도 감소를 했네요.
대신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0.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실물자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고 금융자산이 1억 3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다 투자를 할 때 어떤 거에 투자를 하시나 싶었는데 예금이 아직까지는 87%나 됩니다. 주식은 9.8% 많이 늘었다고 해도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9.8%밖에 안 되고요. 예금은 그래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은 그래도 전년 비해서 1.1%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가구 평균 소득이 7,185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비에 이제 6.3% 증가한 거거든요. 하여튼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인데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구 소득이 1억 원 이상, 가구 소득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인 집이 이제 22.6% 정도. 네, 이렇게 되니까 와 근데 가구 소득으로 1억 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3인 가구, 4인 가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22% 정도가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1년에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은퇴 예상 연령은 68.3세를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8세까지 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63세 정도에 은퇴를 하는 거고 최소 생활비 이제 가구주랑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부부만 두 분 사시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최소 생활비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살려 그러면은 336만 원 정도는 한 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노후를 위한 준비 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다 1%, 잘 되어 있다 7.4%, 보통이다 39%, 잘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생활비 충당 정도 이건 이제 은퇴 가구에 물어봤는데 여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 가구들이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순자산 상위 20%, 순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상위 20%는 총 자산 평균이 16.2억, 그러니까 부채를 포함한 거죠. 근데 중앙값 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상위 20%에 10%니까 이제 10% 끄트머리 좀 되시는 분들이겠네요. 이제 12억 정도가 자산이고요. 여기 보시면 12억, 작년에는 11억 7천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순자산은 평균 14.1억. 순자산 기준으로 한 평균 14.1억이고 중앙값으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한 3억 3천 정도, 중앙값은 1억 9천. 여기 이제 부채가 포함된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총자산 평균이 2억 1천입니다. 3인 가구는 한 7억 1천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이제 뭐 나누기 3 하니까 뭐 그렇게 내는 걸 수도 있고 뭐 애들도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총자산이죠. 2억 1천 정도고 순자산은 한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부채가 한 4천 정도 있는 거겠죠. 중앙값은 이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도 한 7천 정도. 중앙값은 0.3억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2인, 3인, 4인 뭐 이렇게 5인 이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상위 20%. 그러니까 이제 매년 수입이 많은 분들의 자산은 평균값은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분이 아니고 이제 소득이 많은 분인 거죠. 소득이 많아서 자산을 점점 쌓아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서 아까 자산 상위 20%하고는 값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중앙값은 8.5억 정도 되고요. 순자산은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상위 분들은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앙값은 7억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이 한 3억 정도 들고 계시는 것 같고요. 10억 중에 3억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이건 이제 부채가 포함되어 있겠죠. 중앙값은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 상위 10%가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제 여기 나온 건데요. 요 10억 4천 정도 있어야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 상위, 소득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면
1년에 1억 4천 이상의 가구의 소득이 있어야만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인 가구도 많고 이게 또 이제 지방과 뭐 서울 이게 막 다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세 자료를 보시면 서울은 조금 더 아무래도 높고 서울 뭐 세종시 뭐 이런 데들이 조금 더 높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순자산의 규모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 참고로 보시는 거니까 이거 갖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구나 내가 그래도 중간쯤 가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상위 뭐 2, 30% 안에 들고 있구나를 보시면서 이제 목표도 세워보시고 아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여유 있구나 즐겁게 살자 이런 뭐 마음의 위안도 좀 얻으시기도 바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 만든 거니까 너무 크리티컬하게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뭐 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뭐 세해 전인가요? 세해 후인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세해 전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세액공제나 이런 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해 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의 본인의 이제 목표나 이런 걸 잡을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